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슈도 라이브 저녁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와주셨는데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박사님 제가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굉장히 특이한 기사를 하나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숙청시키고 지금 대역으로 김정은 대역을 갖다 쓰고 있으면서 본인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요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처음에 보면서 또 이건 찌라시 같은 기사가 떴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저도 거기 관련 그 문의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그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침 우리 그 인터넷 기사 떠 있는 거 보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뭐 북 김여정 쿠데타로 김정은 제거 후 대역 사용 그리고 미 타블로이드 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그 정치학자로서 이거 분석하면은 저게 그 말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쿠데타로 김정은 제거 후 쿠데타는 그 군사력으로 하는 겁니다. 김여정이가 북한 군부를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했다는 얘기인데 저거는 그 북한의 정치 체계를 공부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정치 체계의 속성이 유교적, 가부장적 전체주의입니다. 유교라는 건 뭐 그 동양 그래서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제거를 못합니다. 어떻게 어버이를 쫓아내요? 그래서 어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교적. 그리고 거기서 가부장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 위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김여정이가 이제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그 여기 책가방 같은 거 들고 막 걸어가는데 네네. 그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남자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김여정이 걸어가는데 인사하는 놈이 없어요. 이미 그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 수령님의 동생이라도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나쁜 말로 하면 그 계집아이가 그런 소리겠죠. 에미나이라고 합니다. 북한 말로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보고서 그 김여정이 이거 들고서 걸어가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제 2인자라면은. 그래서 쿠데타로 김정은 제거 후 대역 사용. 저 대역 사용은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나오는 거는 대역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기사 조금만 밑으로 좀 내려 주십시오. 기사 좀 밑에 보면 사진이 너무나도 다른. 저게 진짜 좀 살이 그렇죠.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아니, 운동을 해서 저렇게 단기간에 살을 뺀 것 같지 않은데 안 돼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 지금 최근에 나오는 김정은이는 다 대역입니다. 가짜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대역이라는 것이 정치학에 정말로 있습니다. 독재 국가들은 다 대역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위험한 자리 나갈 때 대역을 씁니다. 암살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까 그거는 국제적으로 암살당할 수도 있고 국내적으로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역을 그 스파이 용어로 정치학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품위 학술 서적에 나오는 말인데 영어로 바디 다블이라고 그럽니다. 바디 다블이 다 있어요. 그 바디 다블을 후세인 같은 경우에 바디 다블이 4명 있었다라고 아예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운 연설할 때는 후세인이 안 나가요. 진짜 후세인은 그 위험한데 안 갑니다. 그거를 제가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아주 그 미국 그 A급 학자가 쓴 이라크 전쟁이라는 책 읽으면서 거기서 발견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미국 CIA 요원이 그 후세인을 암살하려고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생일 파티에 총 들고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안 쏜 이유가 가짜라서 안 쏜다라는 그 기사를 내가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바디 다블이 나오는데 김정은이는 뭐 바디 다블이 너무 엉성해. 바디 다블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일 정도로. 그래서 또 여러 명이고 또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정상적인 그 통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여동생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오빠를 날려버리고 뒤에서 통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터리고 그리고 저거 이제 지금 오리지널 소스가 지금 글로브라는 미국의 타블로이드 잡지인데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저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보면 이제 주로 우리나라 큰 마켓들 있잖아요. 무슨 마트들 거기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가서 뭐 먹을 거 장을 봅니다. 장을 보고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줄이 길게 보통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 있을 때 뭐 서 있으면서 사갈 물건들을 거기다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옆에 거기에 꽂혀 있는 신문이에요. 예전에 약간 이렇게 뭐 스포츠 서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황색 잡지지.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밀고 서 있다가 심심하면 꺼내가지고 꼭 보고 싶게 써 있어. 막 자극하는 표지가, 거. 표지가 막 자극해요. 이게 궁금증을 야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사가진 않고 보통 꽂아놓고 그러는 신문이에요. 근데 그걸 타블로이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도가 됐는데 저거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작년 5월달 그리고 작년 8월달에는 CNN은 지금 뭐 미국에서 좌파에서는 알아주는 언론 매체죠. 그리고 폭스뉴스 8월달에 그러니까 CNN과 폭스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 매체와 우파 매체를 대표하는 정품 언론에서 두 번 다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죽었다 또는 죽지 않았으면은 통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돼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작년 5월달에는 그 기사가 오래 갔죠. 그 사건이. 그래서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린즈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린즈 그레함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공군 대령 출신의 그 상원의원인데 네네. 그 사람이 자기는 김정은이가 살아 있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그 김정은의 통치력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면 그 통치가 사실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한 말에 대한 근거는 건강상의 문제로 들 수 있을까요? 건강상의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 그 정보 자료고 책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예. 김정은이가 키가 미국 기준으로 5피트 6인치입니다. 5피트 6인치를 이제 계산해 보면 167cm가 나옵니다. 그 키가 5피트 6인치에다가 그리고 몸무게가 360파운드. 360파운드 그러면은 136kg이다. 요거 계산해 보면은. 네네네. 그 몸무게 136kg, 키가 167. 네네. 이거는 완전히 정말 그 완전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4갑 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의 그 건강 정보인데. 네네.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몇 달씩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가 문서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를 못 믿으니까 예. 문서가 가짜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노스코리아 리서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래요. 북한을 쳐다보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쳐다볼 수는 있어도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타블로이드도 나오고 죽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김여정이가 쿠데타로 자기 오빠를 날렸다 하는 것은 그 북한 정치 체제를 조금 아는 사람한테는 그 이 말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뭐 쿠데타로 인해서 뭐 네. 김정은이 사라졌다 뭐 이런 네, 표현을 네. 썼는데 실제 쿠데타의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김여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정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쿠데타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중혁명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너무 이렇게 이 지배 체제가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빠가 정말 여동생을 그 감시하고 뭐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하고 이런 체제가 뭐 완전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인데 네네. 그것이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민중 폭동이 나기는 힘들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북한의 정치 변동이 일어난다면은 네네. 아마도 그것은 군부 쿠데타일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죠. 군부 쿠데타가 그것만이 거의 그래서 북한은 군인한테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군 모든 것에 군대는 선행한다. 그러니까 쌀이 생기면 군인이 먼저 먹고 옷이 있으면 군인이 먼저 입고 그럼으로써 그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군부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여태 선군 정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군 부대를 먼저 신경 써주는데 군 부대도 책임지기 좀 어려운 재정 상황이 됐다라는 언론의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작년 4월 1일 날 북한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장교들한테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열흘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치.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작년 2020년 4월 1일자로 나온 거예요. 이거 미국 방송에 나온 겁니다. 4월 1일자로 그렇게 나오고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면서 아마도 10월 1일부터는 정상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10월 1일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저는 다시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작년에 북한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아주 엉망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핵시설까지도 물에 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북한이 지금 그 식량 상태가 대단히 나쁩니다. 바로 요 한 일주일도 안 된 그 자료에는 북한이 그 거의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식량을 준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군대한테조차도 그 선군이라는 그 군대한테도 경제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쪽 그 백두산 부근에 있는 북한 군단이 12군단이라는 군단이 있는데 그 후방이니까 물자 보급이 더 안 돼요. 거기는 전방보다. 근데 12군단을 북한 주민들이 거지 군단이라고 부릅니다. 뭐 군인들이 거지예요 거의.
그리고 와서 정말 얻어먹고 뭐 국민 그 시민들한테 밥 달라고 그러고 그 이번에 그 재밌는 뉴스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네네. 군인들한테 수면제 먹이고 탈북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밥 좀 달라고 그러는데 수면제 타가지고 먹이고 자는 동안에도 먹었던 소리지. 그러면 지금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이 정치력이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이 그 이제 수령님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반발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버지 때까지는 국민들이 인정을 한 거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이게 김정은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어버이 수령이었습니다. 네네. 어버이 수령에 해당되는 그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이면은 도무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수 있나요? 어버이 수령인데 김정은의 불행은 그 어버이가 되기 어버이라는 칭호를 받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37 됐지만은 27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어버이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어버이 이미지가 없어서 처음에 사실 이 군부를 장악하려고 했을 때 그렇죠. 공포 정치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다 공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그 자기한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잔인한 처벌법을 칩니다. 그 자기 그 예를 들어서 그 장성택 고모부 아닙니까? 고모부 장성택을 죽일 때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사격장에서 자기 고모부를 처형을 하는데 고사포로 죽입니다.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것도 90발이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졸던 그 장군 자기가 연설하는데 뒤에서 졸았다는 거예요. 뭐 졸았다는 건 핑계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대장을 죽일 때도 이 사수들이 90발을 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잔인하게 통치함으로써 자기 권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포 정치를 통해서 지금 본인이 뭔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이면에는 사실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권에 대한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대한 공포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우리가 지금 분석할 때, 그러니까 김정일 때까지는 이런 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김정일 유일 체제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분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지금 씨알이 먹히는 거야, 지금 통치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과 북한의 김정은 이 관계가 외교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아니면 지금 바이든 내가 이제 그 유튜브 하면서 한 2, 3주 전에 바이든의 오리무중 대북 정책 도대체 대북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썼는데 대북 정책 안 하고 있는데 하나 합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말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는 목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하고 하나는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하는 거. 근데 폭격하는 거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옵션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계속 제재하는 거, 그거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그냥 그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든 때나 그 트럼프 때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는 중국이 매일 뒤로 뭐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뭐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온 북한 군사력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어요. 2021년 10월 15일자로 아예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는데 그 국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소개한 것이 10월 15일이에요. 저도 그날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이 지금 북한의 그 에너지 사정이
그냥 뭐 절망적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0,000배럴을 준대요. 그러니까 10,000배럴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1리터가 1배럴이 16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60만 리터를 중국이 북한한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얼마 쓰느냐? 네네. 우리나라가 하루에 260만 배럴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쓰는 거에 260분의 1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 군사력 보고서에 그 북한 군사력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은 오래 끄는 전쟁은 절대로 못한다. 근데 그 대신에 북한의 장점은 그래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포는 가지고 있다. 사실 제일 큰 힘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은 협박용인데 네네.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북한의 그 장점이고 북한의 제일 약점은 결코 장기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이번에는 조금 요 주제와는 벗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맥락이 좀 비슷하게 이어져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민혁명당에 지금 네네. 대선 후보로 김경재 총재님이 이제 등록이 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국민 면접 때도 네네. 후보자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각 후보자별로 그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오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김경재 후보님에 대한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좀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뭐 네. 제가 그 4분 평가를 했었는데 뭐 김경재 총재 특별히 그분의 장점을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금 이제 다 뭐 선출이 되셨지만은 네네네. 일단 그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예. 미국이 우리한테 뭐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고 미국을 뭐 경고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일단 미국에 16년 계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만 안 쓰셨는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 미국 아주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정치학 박사 다 하셨고 뭐 논문 빼놓고는 다 코스를 다 하신 분이죠.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를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전체의 그 전략인데 국민혁명당 전략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냥 놔두고서는 뭐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지가 아니라 저거를 바꿔놔야 되겠다. 적으로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든지 맞습니다.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나라 평화가 제대로 올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이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하고 공존도 뭐 생각이 같은 그래야지 공존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네네. 예, 그래서 그 우리 저 국민혁명당은 지금 이 한반도의 이 현상을 더 이상 유지시켜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통일로 간다. 그리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 통일이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한다라는 그 기본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대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재 총재님 이 후보님을 보면 연설도 탁월하시다라는 느낌이 받거든요. 우리 유학할 때 미국 유학할 때 그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책이 그냥 대유행해가지고 유학생들이 다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실은 김형욱 회고록이라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중앙정보부죠 그때.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김형욱 회고록이라는 거 5권짜리인데 그때 필명이 박사월이었어요. 그 박사월이 김경재 총재라는 거 그때 누구도 몰랐죠. 그 박사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필명으로 쓴 책인데 정말 그 책 다들 정말 그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주 세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한번 그 이제 김경재 총재님 그 이제 뭐 장비 때문에 뵐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제 손님으로 왔다고 하면서 그 책 5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한국 현대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구석구석이 다 기록된 책이라고 하시면서 참 그 이후에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그 책도 쓰셨고 하여간 뭐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럼요. 그 저서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이 나라 정치 현상에 대해서 가장 그 깊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고. 그리고 왜 김대중 정권 시절 또 북한도 갔다 오셨었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하고 갈라졌다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때 보고 온 것도 사실 정확하게 보고 오셨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거든요.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저걸 살려줘야지 우리랑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데 우리 김경재 후보님께서는 아니다. 저거는 우리 공생이 안 되는 뭐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오늘 이렇게 막 김정은 사망설은 사실 처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에요. 네, 너무나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재미있는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귀가 말이죠. 이 귀 부처님 귀처럼 생긴 귀가 있고 이렇게 잘라진 귀가 있는데 잘라진 귀를 칼귀라고 그럽니다. 진짜 김정은은 칼귀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김정은 귀인데 이 귓볼이 크다 그러면 저거 가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작년에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김정은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못 고치거든요. 아무리 뭐 물론 갖다 요새 하도 변장 기술이 좋아서 그걸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지금 다 계정이 폐쇄됐지만은 트위터에 그 김정은의 귀가 어떤 게 진짜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고급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누가 이제 막 올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거기에 그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 보면은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좀 마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혁명당은 이제 북한 동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라는 취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정권을 이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자유의 물결입니다. 자유의 물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 북한이란 나라, 북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은 그래서 뭐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한다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교류하면 조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지도 한번 보세요. 남한을 딱 떼어놓고 북한 지도만 보면은 북한에 4끝이 있습니다. 4끝. 그러니까 저쪽 끝 신의주, 이쪽에는 개성, 저쪽에는 금강산, 저쪽에는 낮은 선봉. 북한이 문을 연 곳이 그 끝에 귀퉁이 4군데입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자본주의의 독, 이 평양까지 가는데 제일 먼 곳 4곳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결코 나라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빨대로 빨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평양에서 제일 혁명의 중심에서 제일 먼 저쪽 서쪽 끝, 남서쪽 끝 개성, 북서쪽 끝 신의주, 저쪽 북동쪽 끝 낮은 선봉. 그래서 북한이 개방한 곳을 북한 지도만 딱 떼놓고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제일 끝에 4군데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개성 북한이 닫은 겁니다. 우리가 닫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습니다. 금강산도 북한이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공원 사람은 쏘잖아요. 그리고 낮은 선봉 끝났고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 평양 관련된 다큐를 보면 사실 북한 관련된 다큐를 보면 꽃제비들이나 이렇게 되게 못 살고 굶주린 사람들을 비추기보다는 평양에 있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언론에 이렇게 매스컴에 띄우잖아요. 평양을 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평양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김정은의 통치를 어떻게 보고 이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아주 정말 특별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일파, 김정은과 일가 친척. 혹시 북한의 예를 들어서 불구자들 평양에 못 삽니다. 불구자는 평양에서 다 쫓아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불구자든 휠체어 탄 사람들은 눈이 한짝 없든 뭐 다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평양에서는 그 몸이 그러니까 디세이블드 영어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은 못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북한을 이끌어가는 핵심 중에 핵심들, 북한의 그 핵심 계층을 그러니까 그 핵심 이게
반동분자 이런 거를 과일로 표시를 해요. 과일. 그래가지고 이 겉은 빨간 놈인데 속은 네네. 모르겠다. 그게 사과 계층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건 아예 그냥 못 쓰는 계층 포도 그냥 겉도 빨갛지 않고 속도 안 빨간 놈들 뭐 이런 식으로 토마토 계층이 제일 좋은 계층입니다.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다고. 북한에서 쓰는 그냥 은어인데 예. 그 토마토 중에서도 아주 핵심만 평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토마토 계층 사람들은 김정은과 운명을 함께한다. 그렇지, 같이 죽는 사람들이죠. 그렇구나. 참 그런 것만 참 보다 보니까 이 북한에 있는 정말 그 실상을 저희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저 미국 저 폴로첸이라는 독일 의사 그 사람이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사람이고 네네. 조금 좀 좌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서 그 북한의 그 어떤 공장에서 이제 화상을 입은 사람이 왔는데 그 다리를 이게 그 살을 다 떼어냈는데 북한의 간호원이 살을 떼어서 그 사람한테 붙여줬대요. 자기가 그걸 보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화상 입은 사람한테 자기 살을 떼어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동차하고 운전면허증을 주고 아무데나 가라는 그게 실수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데나 다녀보다가 이놈들이 사기꾼 실상을 보게 된 거군요.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도망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폴로첸 박사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 폴로첸 박사한테 북한은 평양을 벗어나면은 거기는 지옥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그 사람 어디서 강연하는 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하느라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와, 참.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와 아주 차단이 뭐 완벽한 차단이죠. 꼼꼼히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삐라를 보내는 겁니다. 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봐야 되니까. 삐라 보낼 때마다 굉장히 막 광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그 남한 소식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 소통하면은 되지 않겠냐, 평화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그건 북한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북한에 있는 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유의 힘이죠. 자유의 힘이다. 또 국민혁명당의 첫 번째 슬로건이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북한을 다루는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제1야당 그리고 제1여당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자는데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가요? 맞습니다. 참. 전략이 다르고 대전략이 다른데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국민혁명당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떤 찌라시 기사를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 박사님을 통해서 전문적인 시각과 견해를 좀 들어보고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요점을 좀 정리를 한다면 사망설은 아니지만 대역은 맞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실사례에 대한 근거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김경재 총재님이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로 나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 동안의 어떤 행보 여기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북한이 절대 왕정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지금 북한의 지도자가 절대 왕정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게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혁명당 뭐 대선 후보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셨는데 우리가 결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우파를 분열시킴으로써 또 지게 만드는 거냐 그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완주하겠다. 그러나 완주하기 5분 직전에 어떻게든 화합을 이뤄내겠다. 화합을 이뤄서 우리가 승리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우파의 표가 합산했을 때 좌파한테 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체 그것이 분열돼서 이제 1등을 뺏겨가지고 대통령이 안 된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그 우파 성향의 후보표를 다 합쳤을 때 결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참. 지금 뼈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번 대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죠. 온전한 좀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 이슈 더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될 때 박사님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